여러분,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흔히들 겉모습만 보고 책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죠. 하지만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작업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부나 경비원을 무심한 눈빛으로 스쳐 지나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흔히 최고의 지성은 비싼 양복이나 이른바 SKY 대학의 졸업장에만 존재한다고 단정 짓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국의 실리콘밸리 판교에 위치한 화려한 청광타워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그곳에서 수석 엔지니어와 박사들조차 두 손 두 발 다 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모두를 구하러 나선 사람은 매일 묵묵히 바닥을 닦던 한 싱글맘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런 비범한 힘을 만들어냈을까요? 타고난 재능일까요? 아니면 모성애라는 극한의 고통일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당신이 내 엔지니어들도 못 고치는 이 시스템을 고친다면 6개월치 급여를 바로 주지. 바닥 닦는 재주밖에 없겠지만 청광타워 15층 회의실에 울려 퍼진 이 말은 팽팽하던 공기를 순식간에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방금 말을 마친 남자에게 쏠렸습니다. 수조원대의 기술 기업을 이끄는 구본석 회장, 그의 얼굴은 한국의 크고 작은 경제 잡지 표지를 장식해왔습니다. 반면 쏟아진 커피를 치우러 들어왔다가 우연히 기술팀과 구 회장의 대화를 듣게 된 청소부 아주머니는 그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물에 젖은 대걸레를 손에 쥔 채 눈빛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당황하지도 깜짝 놀라 허리 굽혀 사과하지도 않았으며 대기업 청소부에게 의뢰 기대하는 주눅든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말없이 구 회장을 응시하며 그가 뱉은 말의 무게를 가늠하는 듯했습니다. 몇몇 직원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고 구석에 있던 젊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구 회장님 통도 크시네. 6개월치 급여면 1,500만 원은 될 텐데 그걸 한지혜 씨한테 준다고? 바닥 청소야 기가 막히게 하지만 서버 고치라니깐 서버 데이터까지 싹 다 밀어버리는 거 아냐? 재밌네. 며칠 동안 분위기 살벌하더니 이제 구경거리가 생겼어. 분위기는 순식간에 의도치 않은 코미디 쇼처럼 변했고 북소리만 없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지혜라는 이름의 여인은 웃지도 화내지도 않은 채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제가 5분만 시도해봐도 되겠습니까? 반대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 질문은 침묵의 벽을 강타했습니다. 누구도 그녀가 그렇게 단호하고도 절제된 어조로 시스템 수정을 요청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도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내던 청소부 아주머니가 이제 회사의 수백억 원짜리 인공지능 시스템에 손을 대려 하고 있었습니다. 내내 긴장해 있던 IT 팀장 남도혁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거칠게 반대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시스템 오류가 심각한데 코드 한 줄만 잘못 건드려도 데이터가 전부 날아갑니다. 여긴 모험을 즐기는 놀이터가 아니야. 하지만 이때 구 회장은 손을 저으며 흥미롭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지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난 이 여자가 뭘 하는지 보고 싶은데. 때로는 해결책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오기도 하잖아. 한지혜는 더 이상 말없이 약속이라도 하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혜, 올해로 38. 다소 고단해 보이는 얼굴, 목 뒤로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세월의 낡고 해진 운동화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청소부가 되기 전, 그녀가 지역 명문고 정보 선생님이었으며 실력 있고 열정적이라 아이들에게 사랑받았고 심지어 영재반 학원 강사로도 초빙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3년 전 운명의 그날 끝이 났습니다. 그날은 그녀의 딸, 12살 다인이가 학교 친구들과 가을 소풍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다인이는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파이썬으로 게임을 만들었고 6학년 때는 구대회에서 프로그래밍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날 아이들을 태운 버스가 졸음운전으로 고개에서 전복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들 중 다인이만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열정 넘치던 엄마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교직을 떠나 과거와 관련된 모든 것에서 도망쳤습니다. 1년 넘게 그녀는 습한 반지하 방에서 영혼 없는 껍데기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의 노트북에서 우연히 엄마에게 라는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다인이가 코딩 과정을 녹화하며 앳된 목소리로 설명하는 수십 개의 영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엄마랑 같이 코딩 공부하려고 만든 거야. 영상 속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파이썬을 알면 지루한 교과서 없이도 수업할 수 있잖아. 그날 이후 한지혜는 달라졌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떠난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한국 최고의 인공지능 두뇌들이 모인 곳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청광그룹 청소부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프로그래밍의 세계와 가까이 있고 싶었을 뿐이었지만 곧 기록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매일 일과 후 기술실에 남아 쓰레기통을 비우는 척하며 개발자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API, 데이터 라벨링,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같은 용어들이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그녀는 앞치마 주머니에 꽂아둔 작은 수첩에 몰래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밤이 되면 좁은 반지하 방에 앉아 딸의 낡은 노트북을 켜고 이어폰을 꽂은 채 다인이가 남긴 영상과 낮에 주워들은 내용으로 독학했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잠들기도 했고 아이가 미처 완성하지 못한 코드를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한지혜는 부자나 유명 인사가 되는 꿈 따위는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언젠가 자신이 모은 지식으로 아이의 지혜 한 조각이라도 이 세상에 남겨두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아이가 영영 떠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기술실 사람들이 서버 앞으로 다가가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는 동안 등 뒤에 서 있던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갓 입사한 인턴 최 씨는 사뭇 다른 눈빛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인턴 최 씨는 지혜 씨가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려진 이면지의 데이터 흐름도를 그리는 모습을 몇 번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상한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그 단호한 발걸음에서 이 방의 누구에게서도 보지 못한 내공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키보드에 손을 올리자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모두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는 단순히 바닥을 닦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그들은 진짜 충격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월요일 아침, 청광타워는 여느 때보다 눈부시게 빛났고 거대한 유리창은 아침 햇살을 차갑고도 고급스럽게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로비는 윤이 나게 닦여 있었고 디퓨저의 은은한 향기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세련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은 한 손엔 휴대전화, 가방엔 노트북을 챙겨 바쁘게 움직였고 국내 최고의 기술 재벌 기업에서 일한다는 자부심 섞인 진지함이 얼굴에 묻어 있었습니다. 15층 중앙기술센터, 최고의 두뇌들만이 발을 들일 수 있는 곳. 방음 처리된 두꺼운 유리문, 단열 벽체, 유럽 표준에 맞춰 정밀하게 설계된 조명까지 갖춘 곳입니다. 그 방 안, 끊임없이 깜빡이는 수많은 모니터 사이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기술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지난 8개월간 공들여 개발한 보안 통합 AI 소프트웨어가 독일 파트너사와의 프레젠테이션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심각한 오류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메인 화면에는 오류 메시지가 계속 떴고 시스템은 보안 카메라를 통한 신원 확인 과정에서 실제 사람과 딥페이크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보안 분야에서는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남도혁 팀장은 책상에 머리를 박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롤백, 복구, 디버깅 등 온갖 방법을 다 써봤고 작년에 AI 코어를 구축했던 선배 엔지니어에게 전화까지 걸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1분 1초가 지날 때마다 수백억 원 규모의 계약이 날아갈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독일 측 대표단은 이미 한국에 도착해 건너편 호텔에 머물고 있었고 오전 10시면 회사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시계바늘이 8시 45분을 가리킬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걸어 나오는 사람을 본 순간 사무실은 얼어붙었습니다. 구본석 회장, 최대 주주이자 공동 창업자, 청광 내 생사여탈권을 쥔 인물이었습니다. 이탈리아제 맞춤 네이비 슈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그는 예술가의 풍모와 비즈니스맨의 냉철함이 묘하게 섞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사내 전설에 따르면 구 회장이 기술실에 나타나는 건 큰 사단이 났을 때뿐이라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방으로 들어와 시선으로 실내를 훑자 누구도 감히 숨을 크게 쉬지 못하고 일제히 90도로 허리 굽혀 인사했습니다. 구 회장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습니다. 보고는 들었네. 이 오류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청광 역사상 가장 큰 오점이 될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도혁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다른 엔지니어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구 회장은 메인 제어대로 다가가 화면에 흐르는 로고를 훑어보더니 조소 가득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네들이 카이스트니 포스텍이니 하며 업계 최고라더니 고작 이런 버그 하나 처리 못하나. 남도혁이 뭔가를 해명하려 몸을 일으켰지만 입을 떼기도 전에 구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러고는 팀 전체를 둘러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5분 안에 이 오류 잡는 사람 있으면 바로 6개월치 급여를 보너스로 주지. 못하면 오늘부로 기술팀 전원 사직서 4개. 내일부터 볼 일 없을 거야. 사무실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공기 중에 산소가 다 빠져나간 듯 숨이 막혀왔습니다. 남도혁이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회장님, 이 시스템은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이미지 분류 모델에서 논리 충돌이 일어난 건데 5분 안에 수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구 회장은 대꾸도 없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손목시계의 초침이 움직이는 불빛만이 팀원들의 살을 베는 칼날처럼 번뜩였습니다. 저 멀리 복도에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14층 탕비실 청소를 마치고 평소처럼 유리바닥을 닦으러 15층에 올라온 한지혜였습니다. 그녀는 그 대화를 구 회장이 6개월치 월급을 미끼로 내던지는 그 광경을 모두 듣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도혁의 눈빛도 보았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의 눈빛. 이 프로젝트를 위해 몇 달 밤을 새운 엔지니어들의 눈빛. 이제는 침묵밖에 남지 않은 상황. 아무도 청소부가 거기 서 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공기처럼 여기는데 익숙했으니까요. 희미한 그림자, 말 그대로 투명 인간. 평소 같았으면 그녀가 보조문으로 조용히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닥을 닦는 대신 오류가 뜬 화면 쪽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구 회장과 3m 거리를 두고 선 그녀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5분을 주신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두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남도혁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아니. 한지혜 씨, 안 돼요. 이건 라이브 시스템이라고요. 한 줄만 틀려도 8개월치 작업이 다 날아갈 수 있어요. 다른 엔지니어가 반쯤은 걱정스럽고 반쯤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대걸레로 코딩하시게요. 구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보더니 돌연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멸인지 도전인지 모를 묘한 웃음이었습니다. 내 엔지니어들도 두 손 든 시스템을 당신이 고친다면 6개월치 월급을 그대로 주지. 하지만 당신은 바닥 닦는 재주밖에 없을 것 같은데 또다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느 때와 달리 그녀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하지도 물러서지도 않은 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6개월치 월급은 필요 없습니다. 기회만 주십시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구 회장의 눈빛이 번뜩이며 눈앞의 사람을 다시 평가하는 듯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5분, 시스템을 망가뜨리면 이번 달 월급 차감에 즉시 해고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모두는 누구도 믿지 못할 광경을 목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부가 단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 홀로 거대 기업의 핵심 AI 시스템에 접속하는 순간, 시간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한지혜가 당당히 시도를 요청했을 때 15층 기술실은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1초, 2초가 지나자 왼쪽 책상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한 여사님, 청소기는 복도에 있는데요? 회의실 잘못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비아냥거리는 남자 목소리에 몇몇이 따라 웃었습니다. 갓 졸업한 듯한 젊은 엔지니어가 동료의 어깨를 치며 거들었습니다. 수도꼭지 고치는 줄 알고 최첨단 AI를 건드리시네. 방 구석구석에서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조롱을 감출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억지로 참는 사람들의 눈빛조차 이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양동이와 대걸레를 들고 다니던 청소부 아줌마가 수백억 원짜리 AI 보안 시스템을 고치겠다고 나섰으니까요. 단 한 사람, 구 회장만이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지혜 씨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그녀의 지난 시간을 꿰뚫어 보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는 침묵했지만 기술이사 오재원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구 회장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 만큼 조용하지만 기술 규정을 지키려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한지혜 씨, 도와주려는 마음은 알겠지만 이건 핵심 시스템입니다. 잘못 건드려서 시스템이 완전히 셧다운되면 그 위험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압니다. 관리자 권한은 필요 없습니다. 메인 시스템은 건드리지 않고 병렬 샌드박스 테스트 환경에서 작은 스크립트 하나만 돌려보겠습니다. 오 이사가 구 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회장의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반은 도전, 반은 호기심. 평범한 사람의 의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지켜보려는 듯했습니다. 하게 해줘. 구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오 이사는 규정 준수를 위해 즉시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녀의 조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펜을 쥔 손은 조금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각서의 배상 조항 대신 메인 모니터에 떠있는 문구를 직시했습니다. MMCH 탐지 패턴 신원 검증 레이어 불가.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 온 사람처럼 깔끔하게 서명했습니다. 오 이사가 머뭇거리며 자리를 비켜주자 한지혜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다가갔습니다. 손을 키보드에 가볍게 올리고 몇 가지 변수를 조정한 뒤 메인 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샌드박스 시뮬레이터를 열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경악하는 가운데 그녀가 접속했습니다. 인공지능 보조 도구나 그래픽 인터페이스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커맨드 라인으로 코어 코드에 직접 진입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속삭였습니다. 저건 로우 코드잖아. 요새 누가 저렇게 손으로 직접 짜?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눈앞에 길게 늘어선 코드에 고정되었고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빛나는 명령어들은 마치 도전장을 내밀듯 번뜩였습니다. 그녀가 입력하는 글자 하나하나에는 망설임 없는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침묵하기 시작했고 비웃음도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나 AI의 자가 학습 없이 빅데이터 시대 이전의 방식처럼 순수한 논리로만 구성된 짧은 파이썬 스크립트가 처음부터 다시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내내 시스템 디버깅을 하던 직원이 슬금슬금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실행되는 코드를 보며 눈을 가늘게 뜨더니 낮은 소리로 감탄했습니다. 잠깐,
이건 픽셀 카운팅이랑 수동 색상 매핑을 이용한 이미지 분류 방식이잖아요. 노이즈가 적은 환경에서나 쓰는 건데. 왜 이런 걸 생각한 거죠?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제 딸아이가 6학년 때 코딩을 배우면서 진짜 사진과 가짜 사진을 구별하는 법을 분석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아이가 보여줬던 영상, 설명하던 슬라이드 하나하나가 다 기억나요. 전 기술은 잘 모르지만 제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 배웠습니다.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말은 불과 몇 분 전 그녀를 비웃던 사람들의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아무도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남도혁은 뒷걸음질 쳤고 당황하던 눈빛은 경외감으로 변해갔습니다. 1분, 2분이 흐르고 테스트 화면에서 시스템이 샘플 이미지를 재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이 딥페이크로 오인했던 남성의 사진이 입력되자 메시지가 떴습니다. 유효한 실제 대상 확인됨, 짧고 간결한 메시지에 방 안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외쳤습니다. 다시 돌려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번, 3번, 결과는 모두 정확했습니다. 남도혁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거기를 수정할 생각을 했죠? 저조차 입력 전처리 단계는 그냥 넘겼는데 그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회사 사람들이 청소부에게 한 숲 배우는 상황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구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다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전공자입니까? 그녀는 그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컴퓨터공학과 4학년이었지만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해서 중퇴했습니다. 그 후로 코딩에는 손도 대지 않았고 아이가 남긴 영상을 보며 기억했을 뿐입니다. 아이는 떠났지만 아이가 사랑했던 것을 이해하고 싶었으니까요. 그 순간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전화벨 소리도,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도 없었고 판교 밸리의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오재원 기술이사가 휴대전화를 꺼내 보안팀에 전화를 걸어 한지혜 씨의 테스트 코드를 내부 서버로 옮겨 100개 샘플 연속 테스트를 지시했습니다. 결과가 맞다면 구 회장에게 즉시 보고하라면서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기억력과 모성애로 엔지니어 팀이 포기한 시스템을 고쳐낸 여인을 비웃지 못했습니다. 단 5분, 불과 5분 만에 한지혜는 누구도 상상 못한 일을 해냈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5층 회의실 상석에 앉은 구 회장은 팔짱을 낀 채 지혜 씨가 작성한 테스트가 돌아가는 화면을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결과가 계속 정확하게 나왔지만 그의 얼굴에는 감정의 동요가 없었습니다. 박수도, 끄덕임도,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놀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놀라게 되는 것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구본석 회장, 실리콘밸리의 천재 엔지니어 출신으로 귀국 후 소프트웨어 제국 천광을 일궈낸 인물입니다. 언론은 그를 천재적인 두뇌이자 평범함을 거부하는 인물로 추어올렸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학위가 없거나 출신이 평범하거나 겉모습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는 사내 라이브 방송 회의에서 냉정하게 선언한 적도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지원, 행정 인력의 30%를 감축할 것입니다. 국제 학위가 없거나 코딩을 못하거나 AI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청광 생태계에서 나가야 합니다. 그 발언이 퍼지자마자 감원 명단이 은밀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그 명단에는 한지혜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사유는 간결했습니다. 신기술 방향성의 부적합. 반지 중앙 시스템이 다운되었을 때 수동으로 전력을 재설정하는 법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 지혜 씨라는 기술팀 직원의 보고 덕분에 그녀의 이름이 명단에서 잠시 빠졌을 뿐이었습니다.
구 회장은 오늘 전까지 그녀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고 왜소해 보이는 저 여자가 재기 코드 몇 줄로 젊은 엔지니어들을 굴복시켰다는 사실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불쾌했고 심지어 모욕감마저 느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감히 청소부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나와 대등하게 서다니? 그의 등 뒤에 있던 IT 팀장 남도혁의 얼굴도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도혁은 해외 유학파 출신으로 26살의 블록체인 솔루션 공모전으로 청광에 특채 입사한 젊은 인재였습니다. 남도혁은 늘 자칭 시스템 아키텍트라 자부하며 비전문가가 자신의 영역에 끼어드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사실 이번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의 인증 오류를 일으킨 테스트 코드는 그가 입사 2주차 인턴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데이터 계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인턴이 코드를 짜다 충돌을 일으켜 시스템을 먹통으로 만든 것이었죠. 하지만 도혁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라이브러리 업데이트가 늦어서 그렇다며 핑계를 댔습니다. 심지어 한지혜 씨가 커맨드 라인으로 코드를 수정하는 걸 보고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긴 전문적인 업무 공간이지 창고가 아니라고요. 지혜 씨가 대꾸하지 않자 그는 오재원 이사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검증도 안 되고 보안 서약도 안 된 외부인을 AI 코어 시스템에 앉히다니요. 서버 다운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오 이사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제품 샌드박스에 인턴을 바로 투입시킨 게 자네 아닌가? 지금 누구한테 책임 운운하는 건가? 무사람 앞에서 뺨을 맞은 듯한 일격이었지만 남도혁은 쉽게 입을 다물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디 두고 봅시다. 구닥다리 코드가 전체 시스템을 날려먹을 테니 그때 구 회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는 처음으로 지혜 씨에게 탐색하는 듯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어느 대학을 다녔지? 그녀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다 아이 낳고 중퇴했습니다. 그럼 학위는 없나? 없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아이비리그와 카이스트 출신 엔지니어들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그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고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결과를 수습할 뿐이고 이 결과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 말에 회의실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청소부 여성이 화려한 스펙을 가진 이들이 만든 시스템의 오류를 대놓고 지적한 것입니다. 남도혁이 이를 갈았습니다. 구 회장은 눈을 가늘게 떴고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받던 이가 권력과 명성의 정점에 정면으로 맞서는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원인을 제공한 인턴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갓 졸업해 너무나 미숙했던 그는 자신이 쓴 코드 한 줄이 수십 명의 해고와 수천만 원의 손실, 그리고 한 청소부의 모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 덕분에 그는 코딩뿐만 아니라 책임과 용기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남도혁은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스케줄 다 비워. 구 회장님과 독대 잡아야겠어. 그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구 회장 같은 사람에게 오만함이란 한계가 없는 법, 그것은 늘 더 냉혹하고 실용적인 결정을 내리는 불쏘시개가 될 뿐이었습니다. 조용한 전쟁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혜 씨는 얼어붙은 공간 속에서 묵묵히 모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로 거칠어진 그녀의 두 손이 키보드 위에서 단단하고 결의에 차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경멸 어린 시선은 의구심을 거쳐 침묵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AI 보조 도구나 자동 디버깅 툴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모국어를 쓰듯 단축키로 터미널 창을 띄우고 명령어를 호출했습니다. 그녀는 최신 인공지능 도구의 화려함을 거부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오직 원시 코드와 순수한 논리,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딸에게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던 그 머리뿐이었습니다. 복잡한 미로의 지도 같은 코드들이 화면에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훑어 내려가다가 AI가 실제 이미지와 해외 소스 기반의 조작 이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든 충돌 지점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짧고 간결한 세 줄을 입력한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남도역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분노도 경멸도 없는 그저 낡은 타일에 찌든 때를 닦아낸 후의 평온함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문제는 AI가 아니에요.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이 잘못 가르친 게 문제입니다. 방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독일어 문맥 처리 코드에서 컨텍스트라는 단어를 잘못 학습시켰어요. 영미권 문법의 포괄적인 맥락이 아니라 독일 기술 문서에서 쓰이는 구체적인 활용론적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AI가 이 개념을 혼동하니 0.3초 만에 이미지를 엉뚱하게 라벨링한 겁니다. 그 설명에 기술팀 몇몇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남도역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라이브러리 업데이트 핑계를 댔던 그는 사안이 그리 단순치 않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과시하지 않는 담담한 어조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사용된 독일어 NLP 라이브러리 코드는 일반 텍스트와 전문 텍스트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문서의 이미지는 가짜로 분류되고 정작 실제 데이터는 무시당하는 겁니다. 말하면서 그녀는 예시 이미지 3장을 띄웠습니다. 시스템이 진짜라고 판정한 가짜 이미지 2장, 그리고 의심스럽다고 표시한 진짜 이미지 1장, 모두 최신 테스트에서 추출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들 어디서 났습니까? 젊은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 딸아이가 학기 과제 때 썼던 겁니다. 개인 드라이브에 저장해 뒀는데 오늘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네요. 작은 술렁임이 퍼져나갔고 곳곳에서 소곤거리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엔지니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녀의 말은 틀림없는 정답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딸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위층 임원실에서는 경영진이 내부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신동욱 기술 운영 부사장이 천천히 구 회장을 돌아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까지밖에 안 다녔다지만 자연어 분석 능력은 10년차 전문가 못지않군요. 구 회장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침묵했습니다. 그 옆에서 그룹 AI 전략을 총괄하는 여성 부사장이 가볍게 웃었습니다. 저분이 그때 아이 때문에 그만두지 않았으면 지금 구 회장님 자리에 앉아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구 회장은 움찔했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15층 회의실, 지혜 씨는 수정을 마치고 기술팀이 확인할 수 있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팀원들이 재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문맥 불일치 오류도 잘못된 라벨링도 뜨지 않았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속삭였습니다. 해냈어. 저 아줌마가 시스템을 살렸어. 하지만 남도역은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가가 코드를 한 줄 한 줄 뜯어보았습니다. 모든 라인, 모든 레이어가 논리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오해도, 편법도, 이상한 스크립트도 없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시스템을 해독하기에 충분한 코드였습니다. 도역은 얼굴이 붉어진 채 뒤로 물러났습니다. 짓밟힌 자존심을 억지로 삼키는 게 역력했습니다. 그때 지혜 씨가 화면을 바라보며 복백처럼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에게 컴퓨터를 가르쳤을 뿐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이 처음부터 뭘 잘못 배웠는지 조금 더 잘 보였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임원실의 구 회장은 몸을 돌려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해질녘 어스름 속에서 회사에서 가장 오만했던 사람의 입에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겠군. 시스템이 매끄럽게 돌아가자 관제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며칠 내내 붉게 타오르던 오류 메시지는 사라지고 초록색 문구들이 메인 화면을 부드럽게 채웠습니다. 딩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최종 데모 완료 알림이 떴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의심 가득하던 눈빛들은 경이로움으로 그리고 점차 경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권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치부했던 인물을 완전히 잘못 판단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젊은 기술 직원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방금 출력한 따끈한 로그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 시스템 폴더의 내부 계정으로 무단 접속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자세히 말해봐. 감독관이 다그쳤습니다. 남도혁 팀장님 계정입니다. 순식간에 정전이 된 듯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도혁은 태연한 첫 미간을 찌푸리며 직원에게서 종이를 낚아채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사소한 보안 구멍이네. 누가 내 계정을 도용하는 일이야 흔하잖아. IT팀에 처리하라고 할게. 그럴싸한 변명이었지만 이미 신뢰는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기술 직원이 또 다른 로그 파일을 들어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닙니다, 팀장님. 모든 접속 IP가 팀장님 개인 기기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AI 분류 스크립트에 몰래 심어둔 정체불명의 코드, 바로 그게 초기에 문맥 오류를 일으킨 원인입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이 처음부터 범인이었어. 뒤쪽 의자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카메라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신동욱 부사장이 증거 자료가 담긴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느리지만 묵직했습니다. 서버 백업과 감시 시스템을 전부 확인했네. 악성 코드를 심어 가짜 충돌을 만들고 나중에 슬쩍 해결책을 내놓아 입지를 다지려 했겠지. 그런 식으로 내부를 조종해서 사람을 내치고 자기 사람을 심으려 한 거야. 그는 남도혁을 노려보며 차갑게 뱉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위기, 전부 자네가 벌인 짓이야. 도혁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팀장입니다. 인력 물갈이를 좀 빨리 하려고 했을 뿐이라고요. 늙은 엔지니어들은 굼뜨고 인턴들은 멍청에 빠졌으니까. 회사가 앞서가려면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 청소부 아줌마가 다 망쳐버린 거라고요. 그는 증오에 찬 눈으로 지혜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욕 앞에서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울거나 대들었겠지만 그녀는 아니었습니다. 싱글맘으로 살아온 세월 동안 무시는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진실은 굳이 고함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덤덤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오만함으로 남을 치워버리려 할 때 당신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내친 사람들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그저 당신과 달랐을 뿐인데 당신은 꾀와 거짓으로 그들을 지워버리려 했죠. 그런 권력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저 두려운 존재, 그리고 마침내 홀로 남겨질 존재로 만들 뿐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격렬하며 웃던 사람들이 이제 전혀 다른 눈빛으로 남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젓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자신들도 이 추악한 게임의 일부였음을 깨닫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징계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보안 요원 2명이 들어와 남도혁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악을 썼습니다. 이거 놔. 난 팀장이야. 당신들이 날 이렇게 대할 권리 없어. 난 다 회사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토록 도역을 신임했던 구 회장조차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남도역이 끌려나간 뒤에도 그가 남긴 말의 잔향은 계속 맴돌았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탐욕과 오만이 시스템 전체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건물 내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여인, 한지에는 처음과 똑같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그녀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한 짓에 왜 화도 안 내세요? 그녀는 창밖을 보며 옅게 웃었습니다. 분노는 시스템을 고치지 못하지만 다정함은 사람의 마음을 고칠 수 있으니까요. 임원실의 신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비서에게 모든 영상을 저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구 회장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인사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겠습니다. 보석들이 먼지 속에 너무 오래 묻혀 있었군요. 늦은 오후에 햇살이 큰 유리창을 통해 회의실로 쏟아져 들어와 벽에 옅은 주황빛 그림자를 그렸습니다. 남도역이 끌려나간 뒤 방 안의 공기는 고요했습니다. 마치 모두가 머릿속의 생각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그 순간 지혜 씨를 쓸모없는 청소부로 여기며 무시했던 구본석 회장이 천천히 걸어와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평소의 위엄도 권력자의 거만한 태도도 내려놓은 채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한 명의 나이든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감정 때문에 목소리는 잠겼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분명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편견과 돈,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능력과 인격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이 조직의 진정한 가치를 가져다준 사람입니다. 방 안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임원진을 한번 둘러보고는 다시 한지의 씨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을 우리 회사의 기술문화 교육팀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수락한다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을 다시 정립해 주었으면 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산발적이었지만 점차 커져갔습니다. 그녀를 비웃고 뒤에서 킥킥거렸던 젊은 엔지니어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90도로 깊이 허리를 숙였고 어떤 이는 자신이 보냈던 경멸 어린 시선을 속죄하듯 손바닥이 붉어지도록 박수를 쳤습니다. 한 여성 인턴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전 언니가 쓰레기만 치우시는 줄 알았는데 시스템을 구하실 줄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지혜 씨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 침착함은 그녀가 세상에 나설 때마다 걸치는 가벼운 외투와도 같았습니다. 재무이사가 다가와 6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약 1,500만 원의 이체 지시서를 건넸지만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쳐다보며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제 딸 다인이의 이름을 딴 작은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이는 프로그래밍을 정말 좋아했지만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죠. 이 재단이 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못하는, 특히 AI를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학비나 장학금, 장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 아이처럼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은 삭막한 회사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가슴을 예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인사 담당 이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안 카메라로 지혜 씨의 여정을 지켜보았던 신 부사장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인 재단은 단순한 재단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곳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아이들을 위해 첫 번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일주일 후 관리자 회의실이었던 곳에 그녀의 새로운 명패가 걸렸습니다.
이제 그곳은 바인 커뮤니티 AI 교육실로 바뀌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바인 재단, 지식에는 마법이 필요 없다. 오직 믿음만이 필요할 뿐. 어느 화창한 아침, 커튼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화이트보드를 비추는 가운데 흰 셔츠를 단정하게 입은 지혜 씨가 칠판을 닦으며 새로운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맞은편에는 시골에서 온 20여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컴퓨터를 만져보는 아이도 있었고 학업을 중단했던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파란색 보드마카가 칠판 구석에 마지막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지 마라. 먼저 배워라. 그러면 기회가 올 것이다. 한지혜 씨의 이야기는 수십억 원의 보상이나 화려한 임원 자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시받던 청소부에서 새로운 세대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조용한 여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청소부 한지혜 씨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남긴 감동의 여운은 우리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겸손과 존중입니다. 남도혁 팀장의 오만함이나 구 회장의 차가웠던 태도는 현대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겉모습에만 치중하느라 사람 내면의 본질적 가치를 잊고 사는 우리네 모습 말이죠. 남도혁이라는 인물을 깊이 들여다봅시다. 탐욕과 질투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한편으로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는 늘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뒤처질까봐, 자리를 뺏길까봐 두려워한 나머지 비열한 수단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런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외롭겠습니까? 반면 지혜 씨는 딸 다인을 잃은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픔을 배움의 원동력으로 삼아 아이와의 추억을 지켰습니다. 그 짧은 5분 동안 그녀의 행동은 컴퓨터 시스템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청광그룹의 편견 가득한 문화를 디버깅했습니다. 그녀는 증명했습니다. 품격은 당신이 앉은 의자가 아니라 당신의 지혜와 심장에 있다는 것을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옆자리에 앉은 사람, 매일 아침 택배를 배달해주는 기사님, 그들 모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범한 재능과 사연을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조금 더 천천히 이해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겉모습이나 출신 때문에 저평가받은 적이 있나요? 아니면 무심코 남을 무시했다가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다음 여정에서 뵙겠습니다.